2017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이 지난 27일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국내 양성 1호 국제공인 합동최종공격 통제관이 참가해 우리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군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17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는 우리 공군 KF-16 전투기 6대와 C-130 수송기 1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적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항공처단과 적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제공, 실사격 훈련 등 다양한 연합 공중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이 양성한 국내 첫 국제공인 제2태 교원 김종혁 대위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대위는 미 공군 A-10 항공기의 공격 통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조종사가 적진에 조난된 상황을 가정한 생환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험준한 알래스카 산악 환경을 극복하고 탈출하는 훈련은 조종사들의 생존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국내와는 다른 낯선 지역, 실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훈련이 진행돼 우리 조종사들이 전투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They're very good tacticians, and it's an honor to fly and to serve with them in the Pacific theaters.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고난도 전술과 임무 과제를 완벽히 소화함으로써 공중 전투 기량을 연마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낙동강 방어선 구축 과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엔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과정을 되짚어봅니다. 김인하 대위입니다. 최후의 보루이자 구국의 저지선, 낙동강 방어선. 1950년 8월과 9월 전선 전역에선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혈투가 펼쳐집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중요하지 않은 전투는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중요한 전투를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 8월 공세를 대표적으로 막은 다부동 전투를 들 수 있고 9월 공세를 막은 영천 전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군은 견고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 국군 1사단의 책임 지역이었던 다부동에 3개 사단 병력을 집중합니다.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다부동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대구는 적에게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대구가 대용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 선택권이 있습니다. 북한군. 그 좌측으로 경주 쪽으로 가도 되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마산 쪽으로 해서 부산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군은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양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다부동 전투의 처절함을 보여줍니다. 국군은 혈전 끝에 다부동을 사수하고 북한군은 또 한 번 최후의 총력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북한군은 다시 병력을 빼서 영천 지역으로 돌립니다. 대대적으로 공략하는데 그것이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대구로 갈지 경주로 갈지 아군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병력을 추가 투입하게 됩니다. 대구에 있던 육군 본부와 미 제8군 사령부가 부산으로 이동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 막대한 화력 지원과 전투 의지를 갖춘 국군은 영천 역시 사수합니다. 김일성은 훗날 전쟁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영천을 점령하지 못해 패배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도망간 북한군의 근거지를 찾아서 후방에 있는 전투기를 요청해서 괴멸시키죠. 그 날짜가 9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인천상륙작전이 실시가 된 겁니다. 결국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전투에선 승리했지만 그 상흔은 올고지 우리 국민과 영토가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철저하게, 치열하게, 참혹하게 싸운 전투가 되었습니다. 군인만 싸운 게 아니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일념하에 동원된 총력전이다. 따라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도병, 민간인 지게부대, 여성 간호사 등 온 국민이 발벗고 나섰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숨과 낙동강을 맞바꾼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개최되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향후 한미 관계의 틀을 결정할 첫 단추를 끼우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달성되어야 할 핵심 목표로 첫째, 동맹에 대한 신뢰 회복과 둘째, 북핵 문제 해법의 조율을 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신뢰 회복의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특히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경제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며 양국 간 우정을 심화할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지도자들은 커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조율할 것입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만나는 것으로 양국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미동맹의 가치, 북한 문제, 사드 문제, 방위비 분담, 그리고 한미 FTA 협상 등 각종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미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한미 양국은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는 서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일이 일어나서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압력에 한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설득하고 중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드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루어질지 확실하지는 않아 동회담의 뇌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미 동맹과 관련된 기타 현안들, 그중에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사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놓고 양국 간의 대립 가능성이 충분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일 관계, 국내 정치적 변화와 같은 도전 요소들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동맹국 간의 정상회담은 일시적으로 한 번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잘 이해함으로써 다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차원 높은 한미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될 한빛부대 팔진 환송식이 28일 인천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파병되는 273명의 장병들은 간부는 3.7대1, 병사는 11.1대1의 경쟁률과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과한 인재들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5월 8일 소집돼 8주 동안 체력 배양과 주특기 능력 숙달 등 현지에서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마쳤습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한빛부대가 그동안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며 남수단 재건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송식을 마친 장병들은 2개 제대로 나눠 오는 7월 3일과 17일에 각각 출국해 재건 지원 작전과 의료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29일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당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유경사의 아버지들은 아들의 이름으로 부활한 유도탄 고속함의 명예함장이 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얼굴들.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지난 15년의 그리움을 달랩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제2연평해전 1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했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 등 당시 전사한 유경사의 유가족과 참수리 3575정 장병, 이함대 장병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위태로울 때 그들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던져 NLL과 우리 바다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기념식 후에는 제2연평해전 유경사의 아버지들을 명예함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군함으로 부활한 아들의 임무 수행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봐주길 바라는 해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혼이 부활돼서 오늘날 최신의 전투함으로 명명된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뜻깊고, 해군 2함대는 이번 명예함장 위촉을 계기로 서해수호를 위해 명예롭게 산화한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2함대 전장병이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연합사가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환송 의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한민구 장관 환송 행사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이 직접 주관해 최고의 예우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한미 장병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떠나더라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영원히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합참의장을 거쳐 지난 2014년 6월부터 제44대 대한민국 국방장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대위는 미 공군 A-10 항공기의 공격 통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조종사가 적진에 조난된 상황을 가정한 생환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험준한 알래스카 산악 환경을 극복하고 탈출하는 훈련은 조종사들의 생존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국내와는 다른 낯선 지역, 실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훈련이 진행돼 우리 조종사들이 전투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They're very good tacticians, and it's an honor to fly and to serve with them in the Pacific theaters.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고난도 전술과 임무 과제를 완벽히 소화함으로써 공중 전투 기량을 연마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최후의 세계 사단 병력을 집중합니다.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다부동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대구는 적에게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대구가 대용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좌측으로 경주 쪽으로 가도 되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마산 쪽으로 해서 부산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군은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양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다부동 전투의 처절함을 보여줍니다. 국군은 혈전 끝에 다부동을 사수하고 북한군은 또 한 번 최후의 총력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북한군은 다시 병력을 빼서 영천 지역으로 돌립니다. 대대적으로 공략하는데 그것이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대구로 갈지 경주로 갈지 아군은 알 수 없습니다. 2017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이 지난 27일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국내 양성 1호 국제공인 합동최종공격 통제관이 참가해 우리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17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는 우리 공군 KF-16 전투기 6대와 C-130 수송기 1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적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항공처단과 적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제공, 실사격 훈련 등 다양한 연합 공중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이 양성한 국내 첫 국제공인 제2태 교원 김종혁 대위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병력을 추가 투입하게 됩니다. 대구에 있던 육군 본부와 미 제8군 사령부가 부산으로 이동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 막대한 화력 지원과 전투 의지를 갖춘 국군은 영천 역시 사수합니다. 김일성은 훗날 전쟁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영천을 점령하지 못해 패배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도망간 북한군의 근거지를 찾아서 후방에 있는 전투기를 요청해서 괴멸시키죠. 그 날짜가 9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된 겁니다. 결국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전투에선 승리했지만 그 상흔은 올고지 우리 국민과 영프로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낙동강 방어선 구축 과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엔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과정을 되짚어봅니다. 김인하 대위입니다. 최후의 보루이자 구국의 저지선 낙동강 방어선. 1950년 8월과 9월 전선 전역에선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혈투가 펼쳐집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중요하지 않은 전투는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중요한 전투를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 8월 공세를 대표적으로 막은 다부동 전투를 들 수 있고 9월 공세를 막은 영천 전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군은 견고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 국군 1사단의 책임 지역이었던 다부동에